참나무입니다. 오늘도 이 호수에 나와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막상 오늘은 또 무슨 컨텐츠로 여러분과 대화를 할까 하다가 바로 지금 옆에 보니까 날개를 다친 오리가 있네요. 그 날개를 한쪽을 늘어뜨리면서 또 이 육지로 올라와서 뭘 쪼아대면서 먹고 있는데, 제가 저 날개를 다친 오리를 보면서 정말 인간의 어떤 그 상처, 어떤 뭐 육신이 됐든 뭐 정신적이 됐든 상처를 입은 사람들의 마음과 부자연스러움, 또 살아가면서 그 불편함, 저 어떤 한 부분의 기능을 상실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정말 동물이 됐든 인간이 됐든 가지고 있는 그 상처, 아마 그래서 그 상처를 제가 생각하면서 한번 동물의 마음이 됐든 인간의 마음이 됐든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나름대로 저의 아마 푸념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한번 저의 푸념을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서로 깊이 생각하는 어떤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방송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오리예요. 띠뚝띠뚝 하면서 날개를 늘어뜨리고 저렇게 지금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말은 못하지만 뭔가 아마 굉장히 고통스러워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쪽에는 또 정상적인 오리의 모습, 이쪽은 한쪽 날개를 늘어뜨리고 무엇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저렇게 육지에 나와서 이렇게 뭘 쪼아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복잡한 마음, 복잡한 상태를 보면서 뭔가 생각하게 하는, 마음을 찡하게 하는 이런 순간입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오. 저러고 지금 날개가 질질 끌면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이나 동물이나 똑같아요. 살아가는 힘든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또 오늘 호수공원에 나와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잠시 나누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도 지금 저는 또 저의 절친과 만나서 한 2시간 맥다노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앞으로의 인생 이야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또 뭐라고 해야 할까요? 해야 할 일, 뭐 사업? 아마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또 많이 글쎄 웃을 분들도 계시지만은, 우리는 지금도 비록 시니어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인생 말기에 있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희망도 있고 꿈도 있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이제 무슨 뭐 한 시니어가 돼가지고 뭐 인생은 뭐 70부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인생은 70부터라고 하는 이 세상에 접한 이 마당에 우리 말 그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뭐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에게 뭐 뒤떨어지고 싶은 생각도 없고, 또 같이 경쟁을 하면서 뭐 속된 말로 피 터지게 싸울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는 순리대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냥 숙명대로 아마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살아 숨쉬는 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꿈도 꾸고 또 시도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살면서 젊음, 시니어, 나이가 먹음, 사실 세대 구분이 없습니다.
요새 세상을 휘잡고 또 세상을 또 리더하고 요리하는 사람들은 아직은 시니어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모든 세상을 짧은 경험, 짧은 인생을 살면서 현명하게 꾸려나갈 수는 없어요. 솔직한 말로. 뭐 쉬운 말로 이렇게 시니어들이 되고 나면은 뭐 상대방 비유들이나 마치고 뭐 자라나는 새싹들을 위해서 우리가 꿈을 실어준다고 이렇게 하지만 그건 말뿐입니다. 살아가는 건 각자 알아서 자기네들이 살아가는 것이고 인생 경험을 토대로 해서 또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도 각자의 노력이지 무슨 나이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철이 안 들은 사람이 있고 나이가 젊어도 또 철이 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뭐 어디에다 기준을 둡니까? 우리가 살아서 숨 쉬는 동안은 각자 용기와 희망을 갖고 또 속된 말로 배짱을 갖고 우리가 꿈꾸고 또 시도하고 바라는 세상을 사는 겁니다. 솔직히 제가 믿었던 사람, 가까웠던 사람 살아가면서 아마 배신이라고 하는 맛을 맛본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이가 젊어서 알았다고 해서 배신을 하고 나이가 들어서 만났다고 해서 배신을 안 하고 하는 거 없습니다. 그건 각자 인간의 됨됨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방식 또 여태까지 살아온 방식 또 태어나서 배운 부모님을 비롯해서 또 뭐 선배들 사회의 많은 지인들 통해서 배운 그 삶을 자기가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달려 있지 뭐 어느 누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살아가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가져야 하는 그런 어떤 상식적인 그런 태도가 있고 행동이 있고 도덕성이 있는 겁니다. 요즘은 그런 세상이 많이 무너졌죠. 세월이 흐르면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세월을 믿고 바라는 게 뭡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뭔가 나아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나의 생활도 나아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이 세상도 나아지겠지? 하는 좋아지겠지? 하는 그런 막무가내 기대감. 보장되지 않은 기대감에 우리가 속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양심은 점점 참 흐트러지고 또 많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하는 바와는 절대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 세상의 도덕성 또 많은 상식이 무너지고 또 절망감에 쌓이고 그것을 원망하고 갖은 변명을 대고 우리가 좋게 생각하려고 많은 그냥 꿍꿍이 같은 생각을 하지만 다 소용없습니다. 그냥 인간의 본능대로 돼 가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인간의 본능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그냥 겉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친구, 자기의 지인, 무슨 동료, 어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겉으로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같이 생활하면서 우리가 알게 되고 저절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살아온 저의 경험으로 봐서는 모두 상상하고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는 전부 무너지는 게 많더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변하지도 않을 사람 같아. 참 괜찮은 사람이야. 모든 면에서 다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야. 하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변하는 사람도 있고 하루아침에 배반하는 사람도 있고 실망을 안겨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미리 모르죠.
우리가 지내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고, 우리가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원래 인간이에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느끼는 게, 글쎄 자기가 좋을 때, 자기가 어떤 정말 좋은 상태에 놓여 있을 때 하는 말, 또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하고 공경에 빠졌을 때 하는 말 다 다르죠. 다릅니다. 100%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내가 추스리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느끼는 모든 그 기분이라든가 또 나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가 다 달라집니다.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면서 살고 싶겠죠.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또 나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의 변화라든가 어떤 감정의 변화 때문에 또 본의 아니게 상대방에게 실망을 줄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좌절을 안길 때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오늘도 제가 느끼지만 사실 인간은 그렇게 크게 믿을 게 못 되는 것 같아요. 왜? 겉과 속이 확연히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느낌대로 서로 인간을 대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또 순간에 어떤 나의 그 뭐라 그럴까? 내가 바라던 또 내가 꿈꾸던 모든 그 좋은 관계가 한순간에 어떤 잘못된 생각, 오해 때문에 무너지고 하루아침에 솔직한 말로 원수처럼 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오늘도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저는 오늘 새삼 다짐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소위 친구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가까운 절친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은 어떤 서로가 이해가 상충되는 어떤 조그마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원수지간이 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그런 서로의 의논을 나누어 봤습니다. 만약에 그 조그만 의논 하나 때문에, 조그만 하나의 어떤 생각 차이 때문에 원수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건 진정한 친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진정한 친구지간이 아니었어요. 서로 필요성에 의해서 그냥 만났고 서로를 이용했다는 것밖에 되지 않죠. 참 그게 참 실망스럽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실제로는 짐승만도 못한 그런 행동이죠. 우리 지금 말 못하는 우리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본능은 사실 변함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본능대로 행하고 대부분은 정말 인간이 보는 그런 기대감, 또 관측된 그런 상태에서 볼 때에 사실 동물들은 크게 배반이 없어요. 배반이 없습니다. 같은 종끼리는 배반이라고 하는 것, 죽고 살고 약육강식에 보여진 상황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살아 움직이는 동물들의 그게 본능이고 방식이고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것을 컨트롤하고 이성과 감성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글쎄 본능을, 나쁜 본능을 억제하고 좋은 본능을 살리는 그러한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게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것이 맞다고 생각 안 합니다. 아니에요. 인간들이 더 인간의 본능을 더 발휘하고 더 표시하고 나타냅니다. 왜?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거 봐도 그렇잖아요.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를 침범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온갖 거기서 모든 것을 뺏어가려고 하죠. 그것이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본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물들이 생각하는 본능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짓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또
화가 나면 물어뜯고 배고프면 그저 속된 말로 잡아먹고 하는 것은 동물의 본능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강하고 뭐 소위 배우고 뭐 힘이 있다고 느끼면 약한 자 누르려고 하고, 또 약한 자들은 그것을 피해서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또 도망 다니고 또 눈치만 보면서 살아갑니다. 맞는 게 아니죠. 솔직한 얘기로. 어떤 힘을 믿고 뒷 배경을 믿고 온갖 갑질을 다 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예를 들면 사자 새끼들이 자기 어미들의 파워를 믿고 힘을 믿고 또 모든 짐승들에게 달려들려고 하지 않아요? 과연 그들은 자기보다 더 크고 강한 동물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그 동물의 본능이, 사자는 자기네가 제일 강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새끼마저도 덤벼듭니다. 그러다 또 본인들이 죽을 수도 있고 또 집 밟힐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무모함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동물이기 때문에.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이성과 감성이 없기 때문에 그저 그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그 본능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많은 인간들이 그래요. 너무나 힘이 들어요. 정말 좋았을 때는 서로가 우애하고 사랑했다가 싫어지면 온수로 변합니다. 지금도 많은 유튜브에서 그런 걸 봅니다. 과거에 좋았던 관계인데 어떤 룰에 의해서 신뢰가 깨지고 잘못이 벌어졌다고 하면은 또 법대로 한다고 합니다. 그 피해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에요. 자그마한 피해지만 또 사람들은 말을 만들어내죠. 악한 자는 뭐 가리켜서 선한 자로 만들 수 없다고 하는, 아마 그런 말들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왜 그런 잘못을 저질렀나 하는 그런 상황부터 파악을 해야 되겠죠. 설령 어떤 범죄자가 재판을 받아도 맞습니다. 우리가 재판을 왜 합니까? 그 재판의 원인, 또 왜 이런 일이 저질러졌는가 하는 그런 이유도 듣고 변명도 듣고 또 모든 결과를 우리가 창출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 오랜 시간을 두고 우리가 지켜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은 죄를 짓는다는 것, 본능적으로 악한 인간이 돼서 저지르는 자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할 수 없이 저지르는 그런 범죄도 있습니다. 왜? 뭐 간단해요. 배고픈데 조금 더 굶으면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합니까? 그것이 나쁜 짓이라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내가 정말 배고프고 아무것도 없는데 조금 지나면 죽을 것 같은데 가만히 앉아서 저절로 뭐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어떤 행동을 취하겠죠? 구걸을 하든 또 어디 가서 훔쳐서 먹든 아마 뺏어서 먹든 할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저질러진 그런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흔히 나쁜 행동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쁜 자를 꼭 처벌하려고만 해서 이루어진 게 법이 아니고, 그런 룰을 통해서 세상의 질서를 잡고 평화를 잡고 또
약한 자도 살아남고 강한 자는 또 마음을 다스리고, 그러니까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법이 생긴 거예요. 처벌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법이 생긴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법이라고 하는 어떤 룰을 정해놓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또 악한 자도 선한 자가 되고 뭔가 선도를 하기 위해서 뭔가 사람을 대가천선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법이에요. 꼭 죄를 저질렀으면 대가를 치러야 된다 한다는 것이 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재판에서도 우리가 정상 참작을 한다고 하잖아요. 꼭 법을 어기면 무조건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방식이라고 하면 정상 참작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 정상 참작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결국은 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마음, 행동, 후회, 또 뉘우침을 가리키기 위해서 생긴 게 법입니다. 얼마의 피해가 순간은 화가 나고 순간은 정말 용서할 수 없겠죠. 그러나 반대로 반드시 그 사람이 왜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그거는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부작용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법은 법대로 처리한다고 하는 것, 그게 꼭 맞는 소리는 아닙니다. 법은 세상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지 처벌하고 뭔가 혼을 내고 뭔가 그 사람을 혼내주기 위해서 생긴 게 법은 아닙니다. 법의 근본 목적은 각 인간 개개인의 행복과 평화, 질서를 위해서 생긴 것이지 처벌을 하기 위한 그런 수단과 방법은 후차입니다. 후차. 몇 번 말을 했는데도 안 듣는다면은 그러한 법을 우리가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항상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살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악의 다툼도 생깁니다. 그러나 각자 살아가면서 나의 모든 어떤 조건, 나의 모든 어떤 형편에 맞춰서 일방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비록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왜 잘못을 저질렀는가 하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웃고 상대방은 피눈물만 꼭 흘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조그만 어떤 피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도 조금 정신 차리고 또 깊은 상처를 안 받고 나도 또 어느 정도 결과에 따라서 마음을 조금 달랠 수 있다면 우리가 서로 그러한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어느 정도 평화가 공존하고 또 지속될 수 있는 거예요. 내 거, 내 가정, 뭐 하여튼 나의 모든 것만 중요하고 내 권리만 중요하다고 서로 외쳐대면 이 세상의 평화는 영원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리고 점점 우리 인간 사이는 삭막해집니다. 참 힘들잖아요. 그러면 우리 서로 생각해주는 그런 마음도 우리 배워봅시다. 생각하고 우리도 배워봅시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인간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걸맞는 현숙한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나와서 쓸데없는 저의 개똥 철학을 여러분들에게 털어놓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고 평화스럽게 남을 좀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우리가 너그럽게 가지면서 좋은 세상 만들도록 노력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땡큐.